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차 30대 주부입니다. 귀여운 아이와 성실한 남편과 함께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시금치에 시자도 싫을 정도로, 시자라면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최근에 지인이 결혼을 하면서 시집살이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제 일이 생각이 나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은 탄탄한 기업에 다니는 멋있는 직장인이었죠. 남편과는 어릴 적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성인이 되어서 동창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어릴 적에는 저보다 키도 작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성인이 되어 만나니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성격도 주도적이고 쾌활하게 변했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2년 연애를 하고 나서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시모의 반대가 정말 극심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작은 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은 저보다 연봉도 훨씬 많고 알아주는 안정적인 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인물도 훤칠해서 주변에서도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었기에 시모는 더욱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밀어붙였고 시댁에서 사실 시모만 반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친정집에서는 제가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결혼 비용이며 신혼집까지 싹 다 해주셨죠. 남편은 그만큼 저희 친정에 무척이나 잘했지만 시모는 그런 모습조차 꼴도 보기 싫어하셨어요. 특히나 시모는 저와 만날 때마다 집해온 걸로 유세 부리지 말라는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진경이 너, 내가 매번 말하지만 너 집 그거 하나 해왔다고 수고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도 솔직히 충분히 집해올 수 있었거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상황에서 우리 수호 같은 애가 가당키나 했겠니? 그러니까 집이라도 해와야 결혼할 수 있었던 거지. 아니니? 네 상황 그런 거 다 감수하고도 우리가 받아준 거니까 너는 집해온 걸로 우리 수호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소리야. 어머님, 저 집해왔다고 수호씨 무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적 없는데 왜 매번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남편도 저한테 왜 무시하냐고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는데 어머님은 왜 제가 남편을 무시할 거라 생각하세요?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매번 서운한 마음이 드네요. 그것 봐라. 너 지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다 유세 부리는 거야. 네가 집 안에 왔으면 이런 소리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니? 네가 해온 게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네가 네 주제를 모르고 우리 아들 무시할까 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안 그랬다면 다행이지만 네가 내 앞에서만 그러고 뒤에서는 무슨 말 하고 다닐지 내가 어떻게 아니?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네 친정이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지 말고. 어차피 친정돈은 친정돈이지 네 돈은 아니잖니? 어머님, 맞아요. 친정돈은 친정돈이고 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능력도 인정받고 있어요. 남편 회사에 비하면 저희 회사가 작아서 그렇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요. 자꾸 이렇게 비교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해요. 제가 남편을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너무 서운해요. 아니, 누가 보면 내가 널 때리기라도 한 줄 알겠다. 그냥 말 한 번 한 거 가지고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그러지 말라는 말도 못해? 주변에서 보니까 집에 온 며느리들이 너무 유세를 부린다고 하길래 내가 해본 말이다. 그냥 저는 안 그런다 하면 될 것을 너는 너무 오버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 누가 보면 시집살이라도 당하는 줄 알겠어. 너처럼 편한 며느리가 어디 있니? 시모는 저에게 직접적인 행동으로 시집살이를 했던 건 아니었지만 매번 남편과 비교를 하면서 비꼬거나 다른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는지 비교를 하면서 저를 압박하곤 했습니다. 친정집은 잘 살았지만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신 상황이었고 저는 늦둥이 외동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제 결혼 생활을 존중해 주신다면서 저희의 가정을 응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지만 시모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바라셨죠. 그러던 중 임신을 하게 되면서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임신 후반기부터는 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자마자 시모는 마치 저를 5분 대기조처럼 부르기 시작하셨죠. 나 여기 시내 자주 가는 옷가게에 와 있는데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리더라? 한 10분이면 되겠지? 10분 후에 여기 바로 와. 짐도 너무 많고 날도 더워가지고 내가 버스 타고 집으로 못 가겠어. 여기 와서 짐도 좀 옮겨주고 온 김에 집에 와서 네 남편 좋아하는 반찬들도 챙겨서 가지고 가고 재료는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랑 나랑 손질하면서 하나씩 만들자. 어머님, 저 지금 병원 진료 때문에 밖에 나와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요. 오늘 정밀 검사도 해야 돼가지고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기다리지 마시고 택시 타고 가세요. 버스 타기 어려우시면 택시 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택시 아니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 너는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왜 매주 병원을 그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냐? 병원 가가지고 뭘 더 본다고 그러는 건데 그냥 성별만 알고 산딸만 알면 되는 것을. 우리 아들이야 뭐 건강한데 알아서 건강한 핏줄 주지 않았겠어? 애가 여기서 이상 있으면 그건 네 탓이지 뭘 탓하겠어. 병원 진료를 1시간씩이나 기다려서 받고 앉아있어? 너도 참 미련하다. 됐고 병원 진료도 받아서 뭐하니? 그냥 당장 여기로 와라. 밖에 있으니까 지금 출발하면 얼추 맞겠구나. 어머님, 제가 아임 이상 있을까봐 가는 게 아니라요. 병원 진료는 원래 주기적으로 봐야 하는 거고 저 조상기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조상기 있어가지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거기다가 자주 와서 확인도 해줘야 해요.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집으로 가세요. 제가 택시는 그쪽으로 보내드릴게요. 아니, 넌 시어머니가 말을 하면 한 번을 안 듣니? 내가 뭐라고 했어? 병원 진료 보지 말고 여기 당장 오라고 말하지 않았니?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한 번을 참아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택시 타고 가라고 해? 지금 네가 막 나가자는 거구나. 이게 정말 시어머니 말을 개똥으로 안 해. 내 아들 돈으로 병원 진료 보는 주제에 지금 뭐라고?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이 병원 진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 때문에 그런 건데 뱃속의 아이는 제 아이기도 하지만 어머님 아들, 제 남편 아이이기도 하잖아요. 어머님,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택시 불러드릴 테니까 화내지 마시고 타고 가세요. 나중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연락? 야, 됐고.
나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당장 지금 여기로 와. 당장 오지 않으면 너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네가 아주 그냥 신정 빵빵하다고 시어미를 개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네 버르장머리 오늘 단단히 고쳐놓겠다. 지금 당장 달려와. 시모는 막무가내로 불러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잘 설명을 해도 전혀 듣지 않고 무조건 자신이 부르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시모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곤 했지만 매번 막무가내로 불러대는 통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말을 했죠. 처음 말했던 날에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이 어머님이랑 통화를 좀 해주면 안 되겠어? 나 오늘 일이 있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지금 당장 오라고 화내시네? 내가 정말 난감해서 그래. 어머님한테 나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막무가내로 오라고 하시고 무시하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미치겠어. 당신이 전화해서 말 좀 해주면 안 돼? 안 그래도 엄마가 방금 전에 나한테 전화 왔었어. 근데 엄마 말로는 그런 거 아니던데. 당신한테 며칠 전에 미리 오늘 오라고 말했다고 하시는데 당신이 약속을 그냥 잡아버렸다며. 그래서 일 끝나고 오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오늘은 시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화나서 소리치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맞아? 그거 아니야. 아니, 어머님이 며칠 전에 집에 잠깐 들리라고 하셨긴 했는데 바로 다시 전화 오셔서 안 와도 된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약속 잡은 거야. 오라는 말 다시 안 하셨는데 갑자기 10분 전에 연락 오셔가지고 막무가내로 오라고 하시는데 난 벌써 약속 나와버린 상태거든. 그런데도 어머님이 소리치시면서 당장 오라고 하시잖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면서 안 오면 무시하는 걸로 알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정말 난감해. 당신이 좀 말해줘. 아니, 그니까 나도 통화를 했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엄마는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엄마 말대로 집에 오라고 말을 하신 거네. 근데 당신이 약속 잡아버린 거고. 엄마 말 들어보면 당신도 잘한 거 없어. 엄마가 오늘 오라고 말을 해놨는데 어떻게 약속을 잡을 수가 있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지. 한번 체크를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내가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당신이 오늘 어머님 만나 뵙고 오해 풀어드려. 그럼 내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어머님이랑 약속을 한 적이 없다니까? 나한테 오라고는 하셨지만 그거 다 취소하셨다고. 당신은 왜 내 말은 안 듣고 어머님 말이 맞는다고 하는 건데? 내가 정말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거짓말 한 적 없어. 당신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정말 너무하다. 처음 남편은 저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모에게 남편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고 나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큰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남편도 수더분하고 순둥순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모와의 트러블이 없었는데 결혼하면서 저와의 트러블이 크게 생기자 남편은 당황스러워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처음 남편은 저보단 시모의 말을 더 믿었고 그러다 보니 시모 때문에 남편과 다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큰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죠. 제 말을 전혀 믿지 않는구나 느껴지면서 저는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죠. 남편이 몇 번 언급을 하고 난 후부터는 시모의 횡포가 조금씩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안 잠잠했던 시모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다시 횡포를 시작했어요. 산후조리원에 다녀오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친정에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고집을 부려 가게 되었는데 집으로 제가 오고 나서는 매일매일 아침부터 집에 오기 시작하셨죠. 아니, 애를 이렇게 춥게 해놓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아기 감기라도 들리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춥게 해놓는 거야? 난방도 좀 더 빵빵하게 뜨끈하게 해놓고 있어야 하고 아이 속삭에도 더 두꺼운 걸로 똘똘 감싸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애가 따뜻해야 좋은데 너는 그런 것도 꼼꼼하게 안 챙기고 뭐 하는 거야? 그 비싼 산후조리원을 다녀오고 나서는 배워온 게 그거야? 어머님,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저희 아이 태열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꽁꽁 감싸버리면 피부 발진도 심해지고 태열도 더 심해져서 난리 나요. 병원에서도 태열이 심하니까 너무 감싸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땀 더 많이 나면 안 좋다고도 하시고요. 적당히 온도 유지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게 더 낫다고 하시니 너무 이렇게 감싸시지 마세요. 어머님이 보시기에 아이 피부 발진이 좀 심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뭐가 심해? 네가 피부 심한 애를 못 봐서 그렇지. 원래 애들은 이렇게 피부가 뻘겋다가 괜찮아지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애 낳고 다 키워봐서 아는데 애 한 명도 키워본 적 없는 네가 뭘 알겠어. 하여튼 쓸데없는 것만 들어가지고서는 에휴. 그리고 모유 수유는 잘하고 있는 거니? 어째 애가 쑥쑥 자라는 것 같지가 않아. 하루에 미역국 대접으로 계속 먹어야 젖이 잘 도는 거야. 어디에 수유 좀 해봐라. 잘 먹이고 있는지 내가 봐야 되겠어. 네? 수유하시는 거 보시려고요? 그걸 왜... 그리고 수유하는 건 오시는 산후도우미 이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더 잘 아세요. 모유 수유한 거 어머님께 바로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불편한데 굳이 보셔야 되겠어요? 어머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모유 수유는 그냥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뭘 알아? 모유 수유도 처음 해보는 건데 너 그거 마사지도 계속 해줘야 하는 거 알지? 내가 마사지 하는 법이라도 알려줄 테니까 얼른 위도 뻗어서 봐봐라. 수건 다 뜨뜻하게 적셔오고 미지근한 물도 떠가지고 옆에 둬봐라. 뭐하니? 가서 얼른 준비하지 않고. 너는 이제 엄마로서 이런 것도 다 알아야 하는 거야.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너무 불편하죠. 아직 저 출산하고 2달도 안 됐어요. 조리원도 어머님 한 달 있고 싶은 거 죽어도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남편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잖아요. 손목도 시큰한데 어머님 계속 뭐 가지고 와라 또 와라 시키시고 저 지금까지 앉을 새도 없이 서 있었어요. 계속 그러시니까 전 너무 불편해요. 그럼 엄마가 돼가지고 가만 누워가지고 있을 셈이었니? 내가 애 낳을 때는 일주일 만에 집안일 싹 다 있어. 고작 애 하나 낳은 거 가지고 유나는 참. 너는 그냥 내가 오는 게 싫었던 건 아니니?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내가 내 손주 보러 온다는데 네가 불편하다 마다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시모는 산후조리 중에도 저를 마치 시중 부리듯이 부렸어요. 아이 목욕을 해야 할 때가 되면 큰 대야를 가지고 와서 물을 가득 퍼서 거실까지 제가 날라야 했죠. 청기자기를 써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셔서 무조건 청기저귀를 쓰게 하셨고 거기다가 바로바로 손빨래를 해야만 했어요.
애벌 빨래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려고 하면 엄마 자격이 없다면서 저를 비난하기도 했죠. 결국 저는 출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바로 극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아이만 보면 울면서 있었고, 그런 저를 보고 심각성을 느낀 남편이 지방에 있는 엄마를 집으로 불러줬습니다. 아유, 진경아. 아유, 우리 딸.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한 번을 말을 안 했어? 엄마한테 힘들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지.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나 힘든 줄 몰랐어. 사돈께서 오신다고 하시니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돌봐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었다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무지했어. 진경아, 정말 괜찮니? 힘들었지? 엄마가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내가 너무 내 생활만 중요해가지고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엄마,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더 이상 못하겠다 싶었다고. 엄마, 너무 힘들어. 아이는 정말 너무 이쁜데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눈뜨기가 싫더라고.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나 심장이 벌렁벌렁 떨려서 못 살겠어.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엄마, 내가 엄마 자격이 없는 거야? 정말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서 그런 소리나 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엄마는 다 이해해. 엄마도 그랬어. 엄마도 힘들고 외롭고 미칠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좀 괜찮아지더구나. 진경아, 엄마가 진경이 다 괜찮아질 때까지 곁에서 도와줄게. 알았지? 엄마, 나 여기 말고 엄마 집에 가면 안 돼? 여기 있다가는 나 미칠지도 모르겠어. 다른 거 다 놓고 집으로 가고 싶은데 한 달만이라도,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걱정 없이 푹 쉬고 싶어서 그래. 우리 집에 가서 쉬면 나 진짜 괜찮아질 것 같아. 남편한테도 말했어. 엄마, 나 우리 집으로 가고 싶어. 아휴, 그래. 집에 가자. 집에 가서 푹 쉬어. 엄마가 진경이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줄게. 아빠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가자. 기다려. 엄마가 금방 아기용품 챙기고 바로 가자. 엄마가 지금까지 몰라줘서 너무 미안해. 극심한 우울증으로 삶의 끈을 놓고 싶었던 저를 잡아줬던 건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제 상태를 듣고선 엄마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저를 보러 오셨죠.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신혼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저는 한 달여 동안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상황은 남편에게 말을 했긴 했지만 대부분은 믿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아이 때문에 설치한 CCTV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모의 행동을 남편이 알게 되었고, 남편은 시댁으로 찾아가 뒤집어 엎은 듯 했어요. 그 후로 시모는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지 못하셨죠. 시모의 횡포가 사라지자 저희 상태는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스스로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심리적으로는 괜찮아졌지만 저의 몸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금방 복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출산 3개월 후에도 6개월, 1년 후에도 건강은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 저는 복직을 못한 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선 시모의 행포는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 아이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집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에 왔을 때에는 집안일을 해주는 듯 했지만 점점 시모는 제 살림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예, 너는 이렇게 과일을 쌓아두면 어쩌겠다는 거야? 이렇게 쌓아두기만 하면 이게 썩어서 나만 나겠니? 한 번 살 때 먹을 만큼만 사야지. 이렇게 돈을 낭비해서야 원. 에휴. 그리고 과일이 얼만데 이렇게 과일을 여러 개 사고 그러니? 수호가 과일 먹을 애도 아니고 다 너 먹으려고 산 거 아니니? 아, 그거 어머님 주변에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이 돌이라고 주시기도 하고 그냥 집에 놀러 오면서 사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아진 거예요. 주변에서 다들 잘 챙겨주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제가 돈 주고 산 건 없어요, 어머님. 네 돈이 어디 있어? 다 우리 아들 돈이지. 그리고 살림을 하려면 알뜰하게 사는 방법도 좀 배워야 되겠다. 너 아직도 마트 가서 쇼핑하지? 그런 데 가면 다 상술이야. 비싸기만 하고 몇 개 더 사면 할인해 준다고 하면서 돈 더 쓰게만 하고. 요 앞에 시장 있잖니. 걸어서 30분이면 가는데 운동 삼아 겸사겸사 걸어서 갔다가 살 거 조금씩 사면 얼마나 좋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제가 아직 오래 걸어 다니기에는 무리라서 다음에 좀 더 발목 괜찮아지면 가볼게요. 저번에 안 그래도 남편이랑 시장 한번 가봤는데 요즘은 많이 저렴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필요한 것도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희는 마트 가서 사는 게 편해서요. 시장이 저렴하면 저희도 시장 가서 사고 그래요, 어머님. 너 알다시피 수호 결혼 전에는 월급 싹 다 내가 관리를 했었는데 수호 결혼 때 봤었지? 그 정도면 수호랑 같은 나이의 애들에 비하면 많이 모은 거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거야. 너는 일도 안 하고 솔직히 수호가 먹여 살리고 있지 않니? 이렇게 대충대충 살림하면 거덜나는 거야. 시모는 집안 물품이 하나라도 못 보던 게 보이는 날이면 돈을 허투루 쓴다면서 잔소리를 심하게 하셨어요. 집안 물품뿐만 아니라 아이 용품이나 개인적인 물품도 새 제품이 보이면 잔소리를 하셨죠. 심지어 변기물을 자주 내리지 말고 소변은 여러 번 보고 내리라고 말도 하셨어요. 그러던 중 잠깐 아이 예방접종을 하러 다녀오던 사이 시모는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는데 시모는 제 손에 든 아메리카노를 보고서는 경기를 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거 뭐야? 너 내 아들이 버는 돈 이렇게 쓰는 거야? 아주 그냥 매일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하는 여자가 바로 너였구나. 네가 이런 걸 왜 먹니? 밖에서 고생하는 건 내 아들인데 너는 집에 앉아서 시간 보내니까 커피가 절로 생각나디? 내가 와보길 잘했지. 역시 이렇게 돈을 펑펑 쓰고 있는 줄 알았다. 네? 어머님, 언제 와 계셨어요? 이거 커피요. 요 앞에서 사고 온 거예요. 얼마 안 해요. 오랜만에 커피 마시고 싶어서 마신 건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랜만에 마신 거예요. 어머님, 저 모유수유도 끝난 지 얼마 안 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냐? 매일 마셨는지 아닌지. 그리고 매일 안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아예 안 마셔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뭘 한다고 밖에서 돈을 쓰고 다녀? 네가 쓰고 다니는 돈 다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 아니냐?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돈을 쓰고 다니냐고? 집에서 똑바로 살림을 하라고 앉혀뒀건만 쓸데없이 돈이나 쓰고 다니고. 어머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수십만 원을 쓴 것도 아니고 10,000원도 아니고 몇천 원 커피 한 잔 사 먹은 거예요. 어머님, 이번 주에 제가 저를 위해서 쓴 돈 고작 이 아메리카노 한 잔뿐이에요. 집 밖에 나가본 적도 없고
밥도 매일매일 직접 다 해먹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커피 이거 딱 한 잔 사 먹었던 것 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1,000원, 2,000원 쓰던 게 모여서 몇 천만 원이 되는 거다. 살림을 하는 애가 아낄 생각만 하고 살아야지. 고작 커피 한 잔이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나 되냐? 네가 번 돈도 아니면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시모는 이렇게 깜짝 방문을 해 혹시라도 제가 남편의 돈을 펑펑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감시를 하는 듯 했습니다. 시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시 극심해져 갈 때쯤 어느 날 엄마가 저와 남편을 위해서 반찬을 싸들고 집으로 오시던 도중에 사고가 나서 골절상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너무나 놀랐던 저와 남편은 아이를 시모에게 맡기고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남편은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 병원비 전부를 계산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셨죠.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바로 2주가 되기도 전에 퇴실을 하게 되었다는 연락이었죠.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퇴실을 시킨 사람은 바로 시모였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나 황당해 시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장모님 퇴원시켰어? 엄마가 왜? 장모님 6주 치료 받아야 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왜 퇴원시킨 거야? 장모님 지금 집에 가셔도 혼자서 뭐 하시지도 못하고 거동도 불편하신데 어쩌자고 퇴원을 시킨 거야.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아들, 이제 괜찮아. 내가 가보니까 네 장모 많이 아픈 거 아니더라. 원래 처음엔 놀라서 이곳저곳 아픈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 그리고 네 장모는 돌아다니는 사람이라서 거기 병실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더 곤욕이라니까. 아프고 답답해도 돌아다녀야 하는 사람이야. 어머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저희 엄마 지금 많이 안 좋으세요. 계속 치료도 받아야 하고요. 아빠도 일 때문에 집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엄마 혼자 두고 오실 수 있으세요? 적어도 저한테 연락이라도 해주셨어야죠. 저 친정에 가볼게요. 어머, 너 미쳤니? 우리 손주 데리고 어딜 간다는 거야? 아픈 사람 옆에 손주 두고 싶니? 너 애 엄마 맞아? 엄마가 된 게 어떻게 아픈 사람 간병하러 애 데리고 간다는 거야? 됐고, 애 엄마도 괜찮다고 했는데 왜 네가 난리야? 아니 그리고 병원비를 왜 내 아들 돈으로 계산을 한 건데? 내 아들 돈 잡아먹어서 내가 방 뺐다. 치료 받으려거들랑 알아서 치료비 내서 받아야지. 어디 감히 내 아들 돈으로? 아, 어머님, 지금 남편 돈으로 병원비 냈다고 지금 퇴원시키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네. 어머님 지금 이거 선 넘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참아왔던 건 남편 어머니시고 제 자식 할머니라서 참아왔던 건데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지금 이 상황 저 잊지 않을 겁니다.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아,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니? 내가 뭐 나만 좋자고 이래? 너네가 돈을 아껴야 나중에 잘 살 수 있으니 그러는 거지. 시엠이 속도 모르고. 에휴, 수희야, 너는 제가 저러는 거 보고도 내가 이상하다고 할 거니? 아니지? 우리 아들은 엄마 속 다 이해하고 있지? 역시나 시모는 엄마의 병원비를 계산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바로 엄마의 병실을 뺀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했고 더 이상 말로는 통하지 않는구나를 알게 되었죠.
처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결사 반대했고 절대로 안 된다면서 울기도 했죠.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제안했는데 저는 그 제안이 솔깃했습니다. 바로 처가살이를 하는 방법이었어요. 남편은 바로 짐을 싸 친정으로 들어갔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불이 났게 친정으로 달려와 남편을 말렸어요. 어머, 수호야,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처가살이하겠다고 들어간 거니? 왜? 네 마누라가 친정에서 안 살면 이혼하겠대? 얘, 그냥 이혼해버려. 저런 애 어디 한둘이니? 쟤보다 더 나은 애 널리고 널렸어. 네 돈 막 쓰는 애를 왜 자꾸 거두려고 그래? 아유, 수호야, 네가 마음이 착해서 그래. 그럴 필요 없다. 이러지 마. 엄마, 아니야. 엄마 말이 맞지. 내가 어렵게 번 돈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장모님 장인어른이 어렵게 모아 산 집에서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엄마 생각대로라면 그게 맞는 거지. 내가 너무 염치 없었다. 그치?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이 사주신 집에 염치 없이 공짜로 살고 있었네. 나 지금까지 살던 거 갚아야 해서 처가살이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상관하지 말고 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 너희 신혼집으로 해준 거잖아. 그런데 무슨 염치 없이 살았다고 그래. 네 장모가 그러디? 너네 그럴 거면 그 집에서 나가라고 그랬니? 아니, 무슨 집도 절도 없는 애들한테 그렇게 모질게 그래. 지금 나가면 어디서 살라고? 안 되겠다. 네 장모 나오라고 그래. 아니, 장모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 오히려 우리만 잘 살면 된다면서 필요한 거 다 해주시고 우리 위해서 주셨어. 근데 엄만 뭐야? 내가 번 돈 와이프도 가족인데 1,000원도 못 쓰게 감시하고 그랬잖아. 그래 놓고서는 나는 장모님이 주신 집에 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엄마 말대로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 5년 동안 장모님 장인어른이 해주신 집에서 공짜로 살았으니까 적어도 5년은 처가살이 할 거야. 그러니 엄마는 이제 가. 그렇습니다. 남편은 시모와 연을 끊는 것만으로 자신에게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완전히 끊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처가살이였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계속 언급을 했던 것처럼 어렵게 한쪽이 외벌이로 살고 있으니 남편의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처럼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역시 친정에서 모두 해주셨기 때문에 공짜로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주장에 시모는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그렇게 타박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기 때문이죠. 시모가 처음에 심하게 반대를 하자 남편은 그렇다면 시모에 맞춰서 처가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만은 더 싫었던 시모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처가살이가 시작되고 난 후 시모는 한 번도 집에 찾아오시지 못하셨어요.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해 뭐라고 하려고 하면 남편은 항상 대신받아 집값에 1%도 갚지 못하게 생겼다며 하소연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점점 시모의 행포는 줄어들게 되었고 지금의 시모는 오히려 남편이 처가살이를 하면서 힘들어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중하다면서 아들을 끼고 살려고 하다가 결국 더 멀리 달아나 버린 셈이죠. 남편은 이제 저의 말이라면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신뢰를 잃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아직까지 시모와 연락을 따로 해보진 않았지만 저에게 사과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